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식목일은 다음 달이지만 오히려 요즘이 나무 심기에는 적기라고 하네요. 유룡 기자입니다. 나무를 심을 적당한 자리를 찾아 다 같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구덩이에 뿌리를 묻고 흙을 덮어 정성스럽게 물을 줍니다. 시멘트 구조물 벽 아래에는 덩굴식물인 송악을 심었습니다. 전주동물원에서 환경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날씨도 너무 쾌청해서 나무 심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랑 같이 심은 나무가 잘 자랐는지 내년에 와서 보고 싶습니다. 식목일은 열흘 뒤인 다음 달 5일이지만 사실 지금이 나무 심기에는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해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무 심기 좋은 때는 나무에 싹이 트는 시기 한 6도 전후의 시기가 좋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현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1940년대 식목일에 전주의 평균 기온은 8.3도였지만 현재는 12.8도로 4.5도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식목일보다 일주일 빠른 날을 온난화 식목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의 의미, 단순히 산에 나무를 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건물의 벽면 녹화나 옥상 녹화 등 도시의 기온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제5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전주에서도 개최됐습니다. 오늘 오후 전주 세이보존 앞에서는 노동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밥살 수입 정책을 비판하고 총선 출마 후보들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집회 후 1.5km를 거리 행진했고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봄철을 맞아 결혼식이 늘어나면서 예식장 주변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주 시내 주요 예식장 주변 도로에서는 밀려든 하객들의 차량이 서로 뒤엉키고 불법 주차된 차량까지 길을 가로막아 곳곳에서 지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특히 전주시 효자동 N타워 주변에서는 주민과 상인 40여 명이 시위를 벌이면서 주말마다 교통체증으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3연패를 당하며 정상 등극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주 KCC는 어제 저녁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스와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86대 94로 져 1차전 승리 이후 내리 3경기를 내주며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전주 KCC는 내일 전주에서 열리는 5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 마지막 7차전까지 연승을 거둬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군산시의 공무직, 이른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항소를 해놓고 시간 끌기로 버티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들이 교통이 혼잡한 시내에서 폐인 아스콘 도로를 때우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원인 이들은 정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자치단체와 계약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대신 공무직으로 명칭을 바꿔 쓰는 등 정규직과의 차별 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무직 20여 명은 근속수당과 기말수당 등 6개 항목의 통상임금 3년치 6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 2년 만인 지난해 8월 이겼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임금을 주었지만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받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로보수원의 경우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야간과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체불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항소했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2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 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산시 공무직의 연봉은 6개 시지역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은 아울러 전라북도가 제시한 임금 지급 지침에 부합하는 근로 조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총선 후보의 30%가량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후보 47명 가운데 30%인 14명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고 무소속 박경채 후보가 137억 원, 역시 무소속 이강수 후보가 98억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민중연합당 오은미 후보는 빚만 1억 900만 원을 신고했고 정의당 조준호, 무소속 강동원 후보도 부채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40%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총선 후보 47명 가운데 40%인 19명이 전과가 있고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 사건 관련 전과가 1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과 알선 수재 등의 전과를 가진 후보도 있습니다. 또 남성 후보 가운데 8명은 군복무를 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600억 원을 들여 61km 구간의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전주시 금암동과 진북동, 노송동 주변 55.3km 구간과 한옥마을 공구거리, 팔복동 금악천 일대 구간입니다. 해당 지역 하수관로 정비가 마무리되면 빗물과 생활하수가 분리 배출됨에 따라 악취와 해충 발생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봄철 낚시 어선 성수기를 맞아 해경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소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 어선 불법 행위로 117건이 해경에 적발된 가운데 최근 성수기를 맞아 규정 속도를 위반하거나 정원을 초과해 낚시객을 태우는 등의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낚시 어선들의 경쟁적인 영업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 아열대 과일 재배 교육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제주도 감귤연구원을 초빙해 오는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감귤류 재배 기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8년 전부터 감귤 재배가 시작된 완주군에서는 현재 10여 농가가 3.2헥타르 규모의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